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린트 6호 뒷면 그리고 7호 이렇게 두 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린트 6호 뒷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집합에 대해서 어제 배웠는데요. 집합에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1번 원소 나열법, 2번 그리고 조건 제시법, 3번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구성하는 그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했고요. 집합과 원소를 표시할 때는 엘리먼트의 2를 가지고 와서 이 집합 원소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집합 간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 부분 집합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contain의 C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는 이 집합에 있는 원소가 모두 다 B에 들어있다면 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서 우리 포함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갑니다. 어제 부분 집합 기호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집합과 집합을 비교할 때 이거 사용한다고 했어요. 집합과 원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이 기호와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아닐 때는 이 사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분 집합 성질로 보실 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어떤 집합은 그 집합을 그대로 자기 원소로 모두 다 원소를 갖기 때문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 안에 쓸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공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대로 문자 기호로 읽으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도 아무것도 없는 집합은 어쨌든 모든 집합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 관련해서 항상 어떤 집합이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두 가지 이 성질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제 1번까지 해봤는데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할 때는 원소 개수로 구분을 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소 3개짜리의 부분 집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기예요. 우리 프린트 6호 뒷면입니다. 프린트 6호 뒷면에 보면 따라하기 부분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개수에 따라 이 부분 집합을 할 수 있죠. 원소가 없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거죠. 비어있는 이 집합 우리는 공집합으로 쓰기로 했고요. 원소 1개짜리 그럼 3만 있는 부분 집합 또는 6만 있는 부분 집합 또는 9만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이렇게 3개를 생각할 수 있고요. 원소 2개는 369 중에 2개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36 이렇게 2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69 이렇게 2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3과 9 이렇게 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소가 2개가 있는 부분 집합은 3개가 되겠고요. 원소가 3개는 3개를 모두 다 한 번에 모아놓으면 자기 자신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3개짜리 이게 가장 큰 부분 집합이 될 거고요. 그럼 원소가 1개도 없는 이 공집합이 바로 가장 작은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과 이 공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도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2개는 무조건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의 상등을 보기 전에 일단 1, 2, 3의 부분 집합인 거 하나 더 찾아봅시다. 1, 2, 3의 부분 집합은 가장 작은 부분 집합, 공집합, 원소가 없는 것부터 점점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이에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3개짜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맞겠고 원소 1개짜리 맞겠고 4는 안 들어가죠. 2, 3 맞죠? 3, 4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1, 2, 3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 찾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 두 개가 같다를 새로 정의를 합니다. 집합이기 때문에 이 집합이 두 개가 일일이 같다라는 걸 비교할 수 없을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A의 원소가 B에 모두 포함되면서 이고 동시에 B도 A에 포함됐을 때 이것을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기호로는 등호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다시 이거 은근히 그냥 넘어가는 친구가 많은데요. 기억 꼭 해주세요. 두 집합이 같다의 표시는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를 많이 써먹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증명을 할 때도 저 방법을 써먹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인지 확인하려면 사실 원소를 바로 비교해봐도 됩니다. 그러나 정의대로 따져보면요. 1, 3이 A에도 있지만 B에도 있죠. A가 B의 부분 집합도 되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도 될 때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보시다시피 달라 보이지만 C는 D의 부분 집합이 되지만 D는 C의 부분 집합이 안 되죠. 그럴 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 확인에 있는 문제 이걸로 작성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개념 확인입니다. 프린트에서는 프린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채우셨죠? 프린트로 가서요. 문제 7번. 같다와 같지 않다 중에서 써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X는 30의 소인수이다. 이거 조건제시법이죠. 이 집합은 X들의 모임인데 그 X가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해 놓았어요. 그럼 이것을 간편하게 원소나열법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30의 소인수는요. 30을 소인수 해볼까요? 소인수는 느려서 말하면 소수인 약수죠. 소인수라는 건 잠시만요. 소인수라는 건 소수인 약수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소수인 약수. 그럼 30의 소인수는 2, 여기 15 있죠? 한번 3과 5. 2와 3과 5 전부 다 소수이면서 약수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2와 3과 5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5는 왼쪽에도 서로 포함하고 오른쪽에도 포함하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된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같다고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봅시다. 이것도 조건제시법이네요. 2의 배수들을 X 모아놓은 거죠. 2의 배수들은 2, 4, 6.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4, 6, 8, 점점점 짝수들 쭉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건제시법이긴 한데 2와 4의 공배수라고 했어요. 2와 4의 공배수는 2의 배수도 되면서 4의 배수도 되는 거. 이건 결국 누가 되는 거죠?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공통된 배수니까요. 그러니까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포함이 되겠지만 2의 배수는 4의 배수에 포함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방향이 다릅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집합 중에서도 진짜 부분 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왼쪽으로 다시 가서 채워보겠습니다. 두 집합이 같을 때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E에 포함됐을 때였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을 때는 기호로 등호에 사선을 그어주면 되겠고요. 이때 부분집합 중에서도 진짜 부분집합을 우리는 정의합니다. 진짜 부분집합, 우리가 진간장 그런 것처럼요. 진짜 부분집합은 부분이라는 의미가 원래 우리가 작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여야 돼요. 그러면 부분집합 중에서 정말 작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집합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분집합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부분이란 뜻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 중에서도 작거나 같은 게 부분집합이었는데 같지 않은 부분집합을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전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집합은요. 기억이라는 문자와 니은이라는 문자 두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입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제일 작은 거 공집합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공집합. 그리고 원소 한 개짜리. 그럼 기억만 갖고 있거나 니은만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원래 다음은 기억, 니은을 모두 가질 차례지만 자기 자신은 진짜 부분집합에선 제외하니까 총 몇 개가 될 것이다? 3개가 되겠죠. 그래서 3개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x들의 모임인데요. x 뒤에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x들의 모임은 x는 정수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부터 시작하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 0, 1, 2는 작아야 되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원소로 갖는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을 찾는 겁니다. 그럼 가장 작은 부분집합 공집합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 원소 한 개짜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만 원소로 1만 원소로 원소 한 개짜리 다 했어요. 그 다음 원소 두 개짜리 합니다. 마이너스 1과 0, 그 다음 0과 1, 그 다음 1과 마이너스 1 원소 두 개짜리까지 썼어요. 그럼 이제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를 쓸 차례인데 원소 3개짜리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을 구하는 건 여기까지. 원소 2개짜리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럼 수학 확대경이라고 해서요. 우리 교과서에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로 가서 이 수학 확대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있는 사람은요. 교과서 있는 사람은 저기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에서 개수만을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A, B, C 3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이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집합에 A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B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C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이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까? A에서 A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 B, 그 다음 가지에서 B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B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속해보면요.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새기는데요. 각각의 입장마다 두 가지, 여기서도 각각마다 B의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두 가지, 그리고 C의 입장에서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곱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각각 A가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B도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8가지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확장을 시켜보면 각각 원소 K개의 원소마다 그 원소가 부분집합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각각의 경우가 두 가지씩 있습니다. 이것들을 곱하면 2가 K번 곱해진다는 의미로 2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가서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곱의 법칙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K개일 때 이 각각의 원소가 부분집합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각각마다 두 가지의 선택 가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2가 K개면 2 곱하기 2 곱하기 이게 K번 곱해지는 모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2가 K번 곱해진다 해서 2의 K제곱개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이 전체 부분집합에서 누구만 빼주면 됩니까? 자기 자신은 한 개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뺀 2의 K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볼까요?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소를 갖는 이 부분집합은요, 총 몇 개를 가질 것이다? 2의 10제곱개. 이거 실제 처음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1024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진 부분집합은 2의 10제곱개에서 빼기 자기 자신 1을 뺀 것입니다. 계산하면 102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각각의 원소에서 그 원소가 부분집합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가지수 두 가지를 반복해서 곱하는 형태로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집합의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입니다) 프린트 7호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집합인 것과 아닌 것의 OX 봅시다.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수, 이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나요? 두 자리수니까 10부터 어디까지 99 중에서 3의 배수 찾으면 되니까 이거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 다음 10보다 큰 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6의 약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10보다 큰 6의 약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집합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의 모임. 어때요, 여러분? 높은 산이라는 기준 명확합니까? 네,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이건 집합이 될 수가 없고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입니다. 광역시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기준을 광역시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진 부분집합이라 부분집합 중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닌 진짜 작은 부분집합을 찾으면 됐었죠. 그럼 첫 번째, 조건집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집합을 우리는 다시 풀어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봅시다. x들의 모임인데요. x가 8 이하의 짝수래요. 그럼 바로 쓸 수 있죠. 2, 4, 6, 8 이렇게. 그럼 이 2, 4, 6, 8 4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을 모두 직접 써보라고 했으니까요. 귀찮은 일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십시오. 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씁시다. 제일 작은 거 누구부터? 네, 공집합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원소 없는 거. 그 다음은 원소 한 개짜리. 2, 4, 6, 8. 그래서 원소 한 개짜리 했어요. 원소 없는 거. 땡땡. 여기는 원소 한 개짜리. 이제 원소 두 개짜리 써볼까요? 원소 두 개짜리는 2, 4 같이 있거나 4, 6이 같이 있거나 6, 8이 같이 있거나 2, 4, 4, 6, 6, 8. 그 다음 2, 6. 2를 기준으로 쓸 걸 그랬습니다. 2, 4, 2, 6, 2, 8. 이렇게 쓰면 더 편했겠죠. 2, 8. 2 들어간 거 썼으니까 그 다음 4, 6, 4, 8. 그래서 4, 6과 4, 8.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4, 8. 그러면 아직까지 안 쓴 건 6, 8밖에 없네요. 그래서 6, 8. 이렇게 써봤고요. 6개가 쓰입니다. 공간 때문에 여기 4, 8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4, 8. 그래서 두 개 연결시킨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짜리는요. 2, 4, 6. 그 다음 또 누가 있죠? 2, 4, 8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럼 2, 4가 들어간 건 다 해봤고요. 그럼 2, 6, 8 이렇게 해서 2를 포함하면서 2, 4, 6, 2, 4, 8, 2, 6, 8 세 개 써봤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2는 안 들어가는데 4를 포함하면서 원소가 3개짜리는 4, 6, 8 이거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의 부분집합은 총 2의 4제곱계죠. 그런데 진짜 부분집합은 자기를 빼야 되니까 자기 자신 한 개를 빼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원소 4개짜리가 자기 자신이니까 진 부분집합은 아니겠죠. 그럼 확인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15개가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 0개짜리 공집합 하나, 여기 4개, 그 다음 여기 6개, 그리고 마지막 건 다시 4개, 15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맞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개를 모두 다 찾아보았고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 중에서 집합 A를 써보고요. A의 N, 이게 뭐였죠? A의 원소수를 찾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엘리먼트에 들어있는 집합,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여기 E 하나 들어있죠. E 쓰겠습니다. 그리고 L도 있네요. E는 중복된 건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다음 M으로 넘어가고요. E도 아까 썼죠. 그럼 N 있고요. T까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N의 A는 뭐라고 쓰면 되나요? 집합 A의 원소수 몇 개인가요? 그죠? 5개입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4번 문제. A와 B가 같게 되는 겁니다. 다시 A와 집합 B가 같으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는 A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에 1, 7, 스몰 a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B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나갈게요. A의 원소가 B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7이 A에도 있죠. 그럼 B에도 있어야 돼요. 그럼 A가 B에 있어야 된다는 말 때문에 7도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7이어야 되죠? 그죠? A 플러스 B가 7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B도 A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B에 있는 3도 A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얼마여야 된다?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스몰 b는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집합이 같다라는 정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집합 C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다는 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 한 개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집합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집합은 여기에서 스몰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C라는 집합은 모르는 거죠. 이 집합의 정체를 모르는데 이 C는요.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래서 B가 A, B, C, D를 원소 4개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네요. 그럼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만을 가지고 봅시다. C는 A, B, C, D를 원소로 갖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원소 4개짜리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여기를 만족하는 이 부분을 만족하는 C는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원소 4개짜리의 부분 집합이니까 1을 만족하는 C는 총 몇 개? 12의 4제곱개, 즉 16개가 C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번만 만족한다면 16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2번도 만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원소는 A 입장에서는 원래 들어가고 안 들어가를 선택해서 2의 4제곱개가 나올 수 있는데 A는 무조건 C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16개 중에서 A가 꼭 다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해야 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2로 나누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16개 중에서 A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애초부터 A라는 녀석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든 간에 A는 다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B와 C와 D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A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였어요. B와 C는, D는 각각 무조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A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법입니다. 어차피 A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B, C, D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생각한 B와 C와 D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면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 8개가 됐는데 그 8개에다가 그럼 A가 없는 그 8개를 한번 써볼까요? B만 있거나 아니면 C만 있거나 그럼 D만 있거나 일부러 지금 조금 공간을 두고 넣었습니다. BC가 있거나 CD가 있거나 그 다음 BD가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또 뭘 빠뜨렸나요 선생님이? 그쵸, 공집합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집합까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때 A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8개에다가 이제 A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8개의 A를 추가하면 공집합에 A를 추가한다면 A만 들어있는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를 추가하면 B, A, 여기에도 A를 추가하면 C, A, 여기도 A를 추가하면 D, A 이런 식으로 A를 모두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A를 추가하더라도 개수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개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를 일단 제외하고 부분 집합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추가하더라도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2의 세제곱개가 된다라는 사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원소를 포함해야 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4 빼기 1 이렇게 하죠. 총 4개인데요. A는 꼭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에 4 빼기 1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모두 구하라고 했던 건 여기서 쓰면 되겠죠. A만 있는 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뭐가 빠졌죠? 미안합니다. B, C, D가 모두 있는 걸 선생님이 안 썼네요. 여기에 B, C, D가 모두 있는 거 쓰고요. 여기 A 추가한 것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8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분류 체계라고 해서요. 결국 이거 읽어보시면 척추동물과 등뼈가 없는 등뼈 기준으로 척추동물과 무척추 동물 그리고 척추 동물에는 또 이렇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새끼를 낳아서 포유류 이런 식으로 분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포함 관계를 집합을 정해놓고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여기 척추 동물을 A 그 다음 포유류를 B 동물을 A네요. 다시 그냥 동물 전체 동물을 A 척추 동물을 B 포유류를 C 고래 전체를 D라고 놓고 보았을 때 포함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벤다이어그램 그림으로도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네요. 동물, 척추동물, 포유류, 고래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보면 어떻게 됐었나요? 동물 A 그리고 척추동물 B 그리고 그다음에 포유류 어딨죠? 포유류는 C 고래는 D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을 합쳐서 동물이 되는 거니까 B랑 A를 먼저 비교할 수 있나요? B랑 A를 비교하면 B와 A를 비교할 수 있죠. 동물이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 B와 D와 C를 비교해 봅시다. 이 척추 동물에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동물 B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포유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포유류 C가 척추동물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D, 고래 나왔습니다. 고래는요. 어떻게 될까요? 고래는 그 안에 있는 포유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D는 C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로 표시해 보았고요. 그림으로도 나타내면 되겠죠. 벤다이어그램 제일 큰 것을 바깥쪽 A에 그려보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런 식으로 그냥 크기 관계만 표시해서 여러분이 해주면 집합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수고하셨습니다.